이준석 추가 징계가 내려질까요?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뭔가 입장문 하나를 냈습니다. 의미심장해요. 그런데 그 입장문 내용이 윤리위원회에서 어제 입장문을 타인 모욕과 명예훼손, 계파 갈등 조장 등 품위 유지 위반을 반복하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두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리위가 경고했다고요? 푸하하하하 이렇게 냉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이란 문자에 대해서는 그럼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당규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예. 20조에 징계 사유가 있는데 1호가 뭐냐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2호는 당원이나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3호가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그 지지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한동안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네. 결국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당규 제21조에 보면은 그 6항에 징계 후에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네. 이전의 징계보다 더 높은 중징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으니까 네네. 그거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란 무엇이냐? 제명이나 탈당 권유거든요. 아이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 남아있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무거운 절보다는 몸 가벼운 중이 떠나야 된다, 스님이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될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최근 SNS에 노래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제는 오늘의 노동요라고 하면서 영화 알라딘 OST 중에 한 곡을 공유했습니다. 가사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Cause I cannot stop to crumble. So come on and try to shut me and cut me down. I will be silent.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전부 남 탓이고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집권당 대표가 자기랑 소속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잘 되라고 지금 공언하는 넘어서 가지고 그냥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1대1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정치 위상을 키우겠다는 거밖에 안 보이고 일종의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옥체작전 비슷한 거예요. 계속 자극하고 도발하고 이 대통령을 싸움판에 끌어내려고 하는 게 의도가 보이는데 그 같이 맞장구 쳐줘야 되겠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올린 저 노래의 가사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날 한번 막아봐라, 난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가사말입니다. 조혜진, 박성중, 홍준표 이런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적당히 좀 합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상규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 노래 알라딘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자스민 공주가 빼앗긴 왕국, 마법사인 숙부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또 본인도 쫓겨난 그 형국에서 저 노래가 가장 유명한 테마곡이거든요. 아무도 내 입을 막을 수 없고 나는 반드시 되찾고 말겠다. 이준석 대표가 보면 포카혼타스도 그렇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자기가 필요한 걸 쏙쏙 뽑아내는 그 재주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여하튼 저런 부분, 그리고 아까 그 이양희 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 네. 푸하하하거든요. 네. 이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일소에 붙이는 겁니다. 일축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축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경고, 재심판 이 정도로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적 해법을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최근에는 민주당 발언을 빌려오거나 또 윤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서 다시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피해를 호소해온 분에게도 고인의 죽음은 큰 충격이고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거기서 라인 딱 맞춰가지고 불경스럽게도 그러면서 하는 거 보고 정말 타고난 싸움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당 출신 현직 대통령 더군다나 임기가 지금 4년 9개월 엄청 남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말 타고난 저 정도까지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전 대표의 이런 모습 건전한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 비아냥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전 대표 정치인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아까 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낸 걸 보면 거기 이준석이라는 이야기 한 마디도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은 아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부하하는 거 보면 저 내용이 나를 지목하는 거구나라는 거 아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패러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거 패러디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 지금 좀 전에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여당 대표라는 출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당과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자기가 국민들에게 찍어달라고 호소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 정치가 저런 모습인가? 다른 사람을 비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어쩌면 자기는 하나 잘못도 없고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다 선인데 다른 사람은 다 악이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이준석식 정치인가? 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란 게 어떤 면 상대적일 겁니다. 또 정치란 게 지금 이 여당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의 출발점은 저는 자기 반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 반성 한마디 없이 끊임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이거를 과연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여당 소속의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좀 차례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네, 윤 대통령을 향한 그동안의 이준석 전 대표의 좀 비판하는 발언들이 그래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향해서 직전까지 대표를 했던 그 여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 금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 비판도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앞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장해찬 이사장이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또 이런 반응을 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는 선당우사라는 숭고한 단어 앞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지도나 인기, 팬덤을 무기로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이 팬덤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회방 놓을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위협조의 인식이 느껴져요. 내부 설득하고 막 절절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안 들어? 그럼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인식과 태도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장해찬 이사장,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을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응원한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네.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분열하는 모습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별로 안 좋게 보이죠. 저렇게 사실은 이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 이제 국민들도 사실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 대표가 대표도 됐고 뭐 장해찬 이사장도 뭐 평론을 하면서 이제 정치로 들어선 건데 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양쪽 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저는 좀 아쉬워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죠. 윤석 대표는 뭐 본인의 지금 정치적 생명이 촉각에 달려 있으니까 뭐 저렇게 하는 거고 또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야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모습이 저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 자체는 정말 좀 안타깝다.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두 분 다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여당 내 저런 분열들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윤석 대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석 대표의 저런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뭐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살기 위해서 어떤 한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데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계속가면 갈수록 윤석열 정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토요일이고 다음 주에는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한 결과도 나올 것 같고 이 전 대표가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또 뭐 관련된 논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